한신의 100년, 반드시 통일 대통령은 한신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오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게 유명한 곳인데 사실 지나다가 가끔 이렇게 이 팻말 이 앞에 있는 그 팻말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이차하고 중국 경제하고는 제가 알기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흔히 이제 경제학 하면 이게 문화적으로 수준이 좀 못 미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학 전공자로서 근데 중국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차나 이런 데 대한 그 식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경우에 보면 전통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최선단에 있었던 그런 선진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보면은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게 그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송나라 이후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계기와 학창 시절의 말씀을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청춘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제가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보니까 그러면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그때는 농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석사학위를 할 때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몇 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기록들, 그 통계들을 잡아내서 논문을 썼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사는 형편이 되나,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뭔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한신의 선생님들이 아마 60년대, 70년대 쭉 발언해 오신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중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일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면 대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은 매우 서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국적 또는 한반도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는 굉장히 서구적인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내력을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옆에 큰 나라가 있어요. 그 뭐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그러면 중국은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 문제의 그 해법을 보려 그러면 세계를 봐야 되겠다, 중국도 봐야 되겠다, 뭐 북한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쭉 말하자면 이제 연구 대상들을 그렇게 이제 잡아온 뭐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조금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다. 전문 학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게 좋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방향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는 종합적으로 인생을 보고 세계를 보고 자기의 어떤 진로를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과대학에서는 세계와 한국과 자기 자신 이거를 통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한신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들어오다 보면 그 서울 캠퍼스 수유리에 가도 그렇고요. 경기 캠퍼스 오산 교정에 올 때도 보면 교회당이 보입니다. 교회당이 보이는데 이게 저는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을 넓게 봐라. 그 가르침 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그 보통 이제 로고스를 추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신대에 오신 그 이유랄까? 예. 인연을 맺은 그 이유, 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한신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 인연을 맺기 전에도 한신대 선생님들의 그 활동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기억이 납니다. 그 처음에 그 한신대학 학생들 또는 졸업생들 그때는 뭐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이름을 서로 알 필요도 없고 어떤 부탁을 받았어요. 아마 그 영수 지역의 운동,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뭐 학생 운동, 뭐 노동 운동권에 그 영향력 있는 뭐 그런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부탁을 받아서 이끌려서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아마 이제 그분들은 당시에 이제 현장 운동을 하러 그 준비하는 한신대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도 느껴지는 그 인상이 그 형형한 눈빛.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압도적인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세상에 자기를 다 던지겠다. 뭐 이런 결의, 뭐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라고 할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그 분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한신에 대한 그 원초적인 감정, 뭐 그런 것들은 거기서 형성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 사람들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온몸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래서 한신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관계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한신대학에서 이제 제 관련된 전공 분야를 이제 새로 개설을 한 거죠. 학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서 뭐 초빙 공고가 나고 뭐 이제 주변에서 그때는 한신대학에 부임을 하면 아주 최고로 가는 저희 분위기에서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진취적인 뭐 그런 학풍을 지닌 학교여서 연구 측면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람이 클 거다 이렇게 다 뭐 격려해주고 좋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인연을 맺게 된 거는 그냥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한신대학을 이해하셨다는 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학풍 속에도 한신대를 좋아하시는 또 교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저는 기장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한신이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건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저희 뭐 그룹이라 그럴까요? 그때 시대 흐름에서는 한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첨단에 서 있는 어떤 그런 뭐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영향권에 뭐 저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연구 방향 그리고 뭐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향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밑받침이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과제를 어떤 걸로 표현할까 이렇게 해서 사회 혁신이다, 그러니까 소셜 이노베이션이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를 재구성하자.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함께 해보자. 이제 이런 그 연구단이 교육단위로서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지금 영경 총장님이 그때 이제 초대 원장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그 3대째 원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 한신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신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동양과 전망이라는 그 사회과학 저널을 제가 계속 그 편집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양과 전망이라는 그 저널은 한국에서는 그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그러니까 경제학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는 거의 뭐 유일한 저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창작과 비평의 그 편집위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쪽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 내는 것에서 더 나가서 창작과 비평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이제 융합 통합을 추구하는 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 대학 교육에 한계가 있다. 뭐 대학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60, 70년대, 80년대에 한신대학하고 지금의 한신대학이 다른 것처럼 한국 대학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업, 기업, 자본의 영향력이 강해졌고, 그 다음에 정부, 국가, 교육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제가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총장님의 위상하고 지금 교육부가 보는 총장님의 위상이 굉장히 달라요. 교수님께서는 그 한신대학과 진보라는 두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라는 거를 제 그 2009년에 낸 책 앞에 서문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진보는 즐겁게 변화하는 거다, 기꺼이 변화하는 거다. 저는 예수님을 사회혁신가로 본다. 당시의 어떤 기존 질서에 새로운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 분 아니냐. 새로운 어떤 사회 조직의 방식, 어떤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신 거 아니냐. 뭐 저는 그렇게 본다.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요, 어떤 점을 중요하게 가르치시는지. 제가 한신대학에 와서 그 좋은 그 선배 교수님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 그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이에요.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학이 불염하고 회의 불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학생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고, 뭐 저도 이렇게 항상 되새기는 말인데, 학이 불염하라는 공부하되 실적 내지 마라. 그다음에 회의 불권한다 이런 얘기는 가르치되 권태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수님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차 주시고 눈 호강도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 같은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이고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안에 여러 종류의 작품이 있어요. 혹시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너무 어렵고 네. 좀 같이 제가 옆에 이렇게 있어도 저 친구는 네. 저하고 친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방에서는 이 작품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왜 눈에 금방 띄었을까 뭐 싶은데요. 아마 그 교수님 그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이 다랑아리라고 그래요. 도자기 하게 되면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치는데 중국에도 이 다랑아리가 없고요.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런 다랑아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이 다랑아리가 있는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조선조 영조대왕과 정조대왕 시절에 강조 분원에서 관요가마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형태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 너그러움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